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뉴스 몇 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시면요. 호주 3월 말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정책 종료로 내쫓기는 세입자들 위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날지 몰라.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저번 주는 잡시커가 뭐 잡시커 잡키퍼 이렇게 끝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는 집주인들이 강제 퇴거를 이제 못하게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3월 말에 또 똑같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0년 지금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호주 주택 및 도시연구소가 실시한 15,000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한 40%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4분의 1, 그러니까 한 25% 정도죠. 25% 정도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소득자들이. 혹은 이제 잡시커라든지 이런 걸 받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그래프로 올려드렸는데 3월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호주 실업급여가 지금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조금이 이제 빨간색인데 제가 왜 호주가 선진국 중에 가장 인색한 국가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이제 OECD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만큼 그 실업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호주가 가장 낮아요. 한 40불 정도. 가장 낮은데, 그러니까 뭐 한국을 본다 그러면 한국이 한 60불 정도? 60 한 2불 정도 되네요. 그 정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해주는 나라는 뭐 80불, 그러니까 한 90불 정도 하루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네요. OECD 평균이 얼마냐? OECD 평균이 한 60불, 70불 정도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40불 가지고는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상황입니다. 풀칠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 노동당에서 조금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는요, 크라운 카지노인데 오늘 뉴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호주 크라운 카지노 뉴사우스웨일주 바랑가루 카지노 면허 정지. 네, 카지노 면허 정지인데 그 카지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0년 상하이 크라운 리조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중국 본토에서는 카지노라든지 도박이 이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카지노 이제 호텔 리조트에서 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부자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이제 도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일명 하우스죠. 하우스를 차려준 거예요. 그거를 2010년부터 이제 계속 운영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네, 중국. 그런데 2013년 3월에 시진핑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반부패 척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우 사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우 사냥은 뭐냐면 한 2,000명 정도로 이제 그 뉴스에 나오기로는 한 2,000명 정도가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4인 1조로 해가지고 해외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외 도피한 관료라든지 기업인들 18,000명을 본국으로 이제 송환하는 겁니다. 송환되면 이제 뭐 사형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징역형을 살겠죠. 이제 그 부패에 대한 거. 네,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여우사냥 6년간 해외 도피 당원 관리 2,200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잡아가든 거죠. 그러니까 멜번에서도 이 일이 있었어요. 두 명이 호주에 있는 중국인 기업인을 잡아가려다가 경찰에 이제 걸린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뭐 본국으로 소환했는지 뭐 못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반부패 척결을 하면서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잡아가고 막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중국의 반부패 드라이브 여파로 해가지고 마카오 도박 산업이 매출이 이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몸살이는 거겠죠, 이제. 마카오의 재정 수입이 80% 이상이 도박세에서 나오는데
중국이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에 나서면서 본토의 큰손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마카오 카지노도 휘청 힘들어졌다는 얘기겠죠. 이제 2015년 6월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마카오 가가지고 도박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했겠죠. 2015년 6월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부자인 그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게 경쟁이 많이 붙어갖고 이제 2015년 6월에 주중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베이징에서 카지노 영업 활동을 하던 삐끼죠. 한국인 10명이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체포된 직원들은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과 파라다이스 등 3개에서 4개 업체 소속이다. 이게 이제 2015년 6월에 터지게 됩니다. 근데 2015년 6월에 터지면서 크라운 카지노도 이렇게 이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크라운 카지노도 이제 공안들이 들이닥치는데 야밤에 2016년 10월 16일 날 크라운 리조트 급습을 합니다. 공안이 야밤에 들이닥쳐서 직원들을 이제 중국인 직원들 18명을 연행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호주에 있는 크라운 카지노 임원이 상하이를 뜰려다가 비행기 안에서 잡힙니다. 비행기 안에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슨 오코너라는 이 임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국제적으로 VIP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을 이제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직원들한테 관리를 엄청 빡세게 시켜요.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시키냐? 이제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제이슨 오코너 중국인 직원들 관리 철저히 사무실 같은 데에다가 회사 문건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직원들 카드나 아이디 같은 거 이런 거 회사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회사 관련 공식 문서 같은 거 절대 회사에 두지 마라. 이게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 두지 말아라. 이제 직원들한테 중국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임스 패커하고 연락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 아직도 우리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점을 이제 마카오로 옮겨요. 마카오로 옮기는데 마카오에도 이제 카지노 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운 카지노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 정켓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부자들 있죠. 부자들 뭐 상위 0.1% 뭐 1%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호주로 이제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 본토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호주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크라운 카지노, 멜번에 있는 크라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려면은 비자 승인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비자 승인도 내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비행기 타고 호주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로 10,000불 이상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그 중간적인 역할을 크라운 카지노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제 왔다 갔다 했냐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물어보니까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로 비자 승인을 내려준 거예요. 호주 영사관, 중국 내에 있는 영사관에서 이메일 보내면 그 사람들 비자 승인 좀 내려줘. 그러면 빨리 이제 비자 승인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전용기가 타고 호주로 가갖고 바로 비행기에 싣고 바로 카지노로 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이제 VVIP를 모시려면은 돈을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자금 세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 세탁 규모가 얼마냐. 보니까 매년 한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따지면 한 천억에서 뭐 한 수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자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중국 본토에서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하면은 이제 호주에서 다시 돈을 바꿔주고 돈을 주고 한마디로 이제 역성군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좀 돈이 되니까 좀 판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는데 이제 마카오에 있는 정켓 운영회사 선시티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시티라는 정켓 운영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비자도 프리패스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용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다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다 이제 운영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신경 쓰지 않게 카지노에서는 더러운 짓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춘 뭐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자금 세탁, 관광, 투자형 부동산 뭐 이런 거, 마약, 매춘. 선시티라는 회사가 홍콩에서 이제 제재를 당하면서 이게 불법적인 게 이제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 카지노에서도 조금 거리두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켓 운영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이 톰 자오라는 사람이 이제 일명 이제 미스터 차이나타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당국에서 금융 범죄자고 알아보니까 그다음에 호주로 이제 도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자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차이나타운이 호주 내 가장 큰 정켓 오퍼레이터인데 멜번하고 퍼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VIP를 데려오는 인물이죠. 뭐 영향력 있는 공산당원도 이제 포함해가지고요. 같이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원이 이제 오면서 이제 그냥 오지는 않고 또 정치인들하고 호주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접촉을 시도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이 또.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호주에 있는 중요한 내부 정보 같은 거 중국에 이제 넘겨주는 역할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2017년 7월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막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심각해지니까 호주 정부가 이거 알고 전용기를 이제 습격을 합니다. 이제 오는 전용기를 이제 경찰이 가갖고 습격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안에 시진핑의 사촌 동생 이 사람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발각이 되는데 이제 불법 자금 유출을 도운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제 그 시진핑의 반부패 척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또 친인척이 나오게 되면 이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부패 척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2017년에 이 사람이 봤더니 2017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뭐 도박 및 폭력 조직하고 연루되고 뭐 자금 세탁 관여하고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되죠.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중국에 타격을 주고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려서 중국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는 하지 마라 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일이 있고 나서 2017년 7월에 있고 나서 이제 호주 정치계에서는 2017년 9월에 2개월 있다가 중국인 이제 호주 정치 내정 간섭을 조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 7월에 이 일이 크라운 카지노 때문에 이 일이 있고 나서 2017년 9월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이제 내정 간섭하지 마라. 정치인들한테 후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17년 9월에. 2019년도에 이제 크라운 카지노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뭐 호주판 60 minutes죠. 추적 60분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안에 이제 나와 있던 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주가 호주 크라운 카지노하고 굉장히 연계성이 많은데 빅토리아주 크라운 조사 기관은 크라운과 매우 친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이 이 크라운 관계자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빅토리아주 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크라운 카지노를 이제 조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가 시드니 바랑가루 빌딩 2.2 빌리언 달러 규모 건설이 그 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시 이제 중단이 됐죠, 지금.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정치인 중에서 국민당 빅토리아주 야당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후원이 있고 노동당 조사해야 된다. 이거 연계돼 있는 거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죠. 크라운 카지노 리조트는 화요일 날 뉴사우스웨일즈 주 조사 결과에 따라서 멜버른에서의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직면했으며, 그러니까 멜번에서도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다음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크라운 카지노 규제 기관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길 조금 기대를 해야 되냐면, 빅토리아주가 이거를 이제 손절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앞으로. 네, 다음 뉴스는요, 호주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아주 강하고 견고해 크리스토퍼 조이스. 크리스토퍼 조이스는 어떤 인물인지 아마 저를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더드 푸어스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빅토리아주는 신용등급을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는데, 나는 왜 강등시킨지 모르겠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왜 강등시킨지 모르겠다. 빅토리아주는 락다운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서 예산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빅토리아주는 이해하겠는데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왜 강등시킨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이 호주 같은 경우는 트리플 A인데 현재 이제 부정적인 전망, 네거티브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유지를 하는 이유가, 너네 이제 유지를 시키는데 이거 몇 가지 니네 빼먹은 게 있어.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탄탄하다는 거를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 등급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아니 트리플 A 국가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나라인데 호주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니? 이렇게 신용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평가가 트리플 A로 강하니까, 예? 무슨 트리플 A로 강하니까 크리스토퍼 제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강하니까 돈 풀어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칼럼을 썼다. 예, 다음 뉴스는요. 호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신용카드 부채 우려를 중앙은행이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호주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걸 보니까 24.99%, 그러니까 25%까지 수수료가 올라가 있는 신용카드 부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호주 시장에 20%짜리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어. 이게 진짜 실망스럽다 나는. 은행들 실망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시티에 따르면 15개 신용카드 회사가 10% 수수료 미만의 10% 수수료 미만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신용이 나쁘면 나쁠수록 25%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거예요. 호주 은행들이. 그것도 합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비싸니까 얘들아, 다른 거 바이앤페이 레이터 같은 거, 이런 거 후불제 애프터페이 같은 거 사용해라. 그리고 대출은 웬만하면 빨리 갚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음 뉴스는요. 호주 생활비 전혀 들지 않는지 미래타운으로 이사하세요. 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태양열로, 뭐 지붕에 이제 태양열로 쭉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전혀 안 든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치 비용이라든지 뭐 집 설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양열이 설치하면, 지붕에다 설치하면 10년 후에나 본전을 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활비 내고 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 지금 뜨거워졌는데, 이 규제 카드를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이 주택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대출, 우리나라 따지면은 LTV인데 호주는
LV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3월 1일부로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주자용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LVR 제한을 8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70%, 그다음에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투자자에 대한 LVR을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이제 오늘 못을 박았죠. 근데 이제 LVR은 새로운 주택 건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LVR로 제한을 하지만 뭐 한국에는 이미 지금 DSR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현재 2023년까지 지금 밀어놓긴 했어요. 바젤3 지금 규제를. 그거를 이제 밀어놨는데 제가 뉴질랜드는 어떨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무튼 이 규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하나둘씩 단계를 거쳐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뭐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이제 시행하는 것처럼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에서도 시행이 되겠죠. 이거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요 근래에 벌써 구독자가 한 160명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